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숲속을 거닐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곳은 1호선 석수역입니다. 지하철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트레킹 장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번 출구로 나갑니다. 간단하게 간식도 사고요. 나오면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에서 왼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식당들이 제법 있고요. 100m 좀 넘게 올라가면 오늘의 시작길이 있습니다. 족발과 막걸리 맛있겠네요. 이곳은 호암산 숲길공원입니다. 여기 화장실이 깨끗하니 여기서 이용하시고 출발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울 둘레길 관악산 공원 입구 쪽으로 갑니다. 백세 계단이 나오고요. 오늘 가시는 서울 둘레길은 나무의 주황색 끈을 보고 가시면 헷갈릴 때마다 좋습니다. 계속 서울 둘레길 관악산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계단과 오르막이 아직 저질 체력인 저한테 조금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그래도 30분 정도이니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네요. 이제 모기가 있어서 모기 퇴치제를 뿌리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쉼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황색 리본을 보며 갑니다. 후 벤치에 2-3분 쉬었다 갔습니다. 내리막길이네요. 신나지만 조심해서 가야겠죠. 미끄러울 것 같은 곳엔 이렇게 야자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옆으로 자란 나무가 있네요. 중간중간 벤치가 있어서 쉬었다 가시기 좋습니다. 불로천 약수터입니다. 출발한 지 40분쯤은 좀 힘들었습니다. 호압사 산책길입니다. 호압사 산책길은 관악산에서 시작하여 호암산 석수역으로 연결되는 서울 둘레길 코스의 일부 구간으로 거리는 3.7km입니다. 시흥동 호암산 방향도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서울 둘레길로 갑니다. 돌탑을 정성스럽게 쌓아놨네요. 호압사에서부터 경사가 완만한 산행길을 따라 잣나무 산림욕장, 호암산 폭포, 칼바위 등 호암산의 아름다운 지역 명소가 있어 쉬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자연의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데크길이 나왔네요.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네요.
여기는 호암늘 솔길입니다. 호암늘 솔길이란 이름은 언제나 솔바람이 부는 길이란 뜻으로 시민공모로 선정되었습니다. 호압사 입구에서 호암사 폭포까지 총 1km로 누구나 갈 수 있게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도심 속에 바로 연결된 숲길이 있다니 정말 좋네요. 이곳은 잣나무 숲이 5만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강아지도 산책을 나왔네요. 호압사 방향으로 갑니다. 폭포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에어건도 있어 흙을 터지면 되고요. 호암산 폭포는 인공 폭포로 7월부터 10월에 하루 3회 30분씩 가동하는데요.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운영됩니다. 앞으로 쭉 갈 코스가 보이네요. 잣나무 사이를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역시 저는 오르막보다 평지 걷기가 좋은 초보 트레킹러네요. 하늘 쉼터입니다. 그늘도 많아서 쉬어가기 좋겠죠? 숲속 쉼터네요. 이름처럼 숲속에 있는 듯이 아주 큰 나무가 사람들을 맞아줍니다. 이 나무 이름은 뭘까요? 오래된 나무들은 늘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잣나무 산림욕장 치유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잣나무 쉼터도 있고요. 내려가면 잣나무 숲 사이로 평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산림욕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쉬러 오셨네요. 맛있는 도시락 싸오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저도 여기서 간식을 먹고 가야겠습니다. 아까 산 삼각김밥과 커피, 그리고 엄마가 첫 수확이라며 가져다 주신 오이까지. 소박하지만 걷기 후에 먹는 간식이라 신납니다. 수많은 잣나무 사이에서 앉아 있으니 명상센터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름 그대로 치유의 숲이네요. 이런 자연 속에 있으면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다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작은 것들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삼각김밥을 먹으며 깨달음을 얻었네요. 호암산 잣나무 산림욕장, 잣나무 숲의 모습이 장관입니다. 여기서 누워서 한숨 자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정말 맑고 좋은 기운 얻고 갑니다. 이곳은 약수 쉼터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시네요. 이쪽엔 벤치로 된 산림욕장이 있고요. 데크길 끝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호압사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스트레칭 하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코스는 엄청 경사길이나 힘든 코스는 아니지만 신발은 꼭 트레킹화 신으세요. 깨끗한 정자도 있고요. 호압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도 있고요. 천진불이 있습니다. 약사전이 보이네요. 호압사는 주불로 약사 열애부를 모셔서 대웅전이 아니고 약사전이라고 합니다. 우측에는 삼성각이고요. 마당에는 500년도엔 보호수인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500년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을까요? 한국 절들의 처마는 언제 봐도 멋집니다. 팔각 9층 석탑은 월정사 팔각 9층 석탑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층마다 풍경이 달려있는 게 특이합니다. 호압사가 내려 보이는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식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왼쪽 길로 조금 가면 오른쪽에 도란도란 걷는 길로 이어집니다. 관악산 도란도란 걷는 길은 서울 둘레길 중 관악산 관문부터 호압사까지 총 3.5km 구간인데요. 길이 넓지 않고 아늑해서 함께 걷는 사람과 편하게 걷기 좋은 길이라 도란도란 걷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잉? 여기서 헤맸는데 오른쪽입니다. 저기 희미하게 리본이 보이네요. 중간에 두세 번 살짝 헤맸는데 곧 다시 리본을 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숲이 아늑해서 발을 옮기는 기분이 상쾌합니다. 천천히 숲길을 즐기며 걸어갑니다. 호압사는 1407년 태종의 왕명으로 창건된 절로 당시 삼성산의 산세가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어 과천과 한양의 호환으로 인한 피해가 잦다는 점술가의 말에 따라 호랑이를 누른다 라는 뜻의 호압을 본따 지었습니다. 화장실이 있네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산 성지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하는 곳도 있고요. 성지에선 주일 오후 2시에 미사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동절기엔 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천주교 삼성산 성지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세남터에서 순교한 성 앵베르 주교와 성 모방 신부, 성 샤스탕 신부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성 모방 신부는 당시 소년이었던 김대건 안드레아와 최양업 토마, 최방제 프란치스코 등을 선발하여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 최초의 조선인 신부를 양성하게 하였어요. 둘러보니 마음이 경건하고 숙연해집니다. 다시 둘레길로 갑니다. 초록이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습니다. 작은 다리를 건넙니다. 산림욕이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 피톤치드, 테르멘, 음이온 등을 접하면서 피로에 지친 심신의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증진하는 자연 건강법이라고 하는데요. 산림욕의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을 순화시켜주고 원활한 산소 공급으로 혈액순환 개선까지 해줘서 신체 리듬을 회복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저희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산림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살면서 다른 것보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여기도 임시 화장실이 있네요. 임시로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나비가 앉아 쉬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쉼터 도서함은 문이 잠겨 있었네요. 사색의 공간이라고 하네요. 한번 누워 보실래요? 무슨 중국의 무협 영화에 나오는 장소 같지 않나요? 까마귀도 산림욕을 하는 중인가 봅니다. 이곳이 오늘 코스 중 저의 원픽,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잣나무숲 산림욕장이 오늘 트레킹의 목적이었는데 이곳이 몇 배는 더 좋았습니다. 치유의 숲도 정말 좋긴 했지만요. 기차 모양, 달팽이 모양의 나무 조각이 귀엽습니다. 관악산 공원 입구 쪽으로 갑니다. 이곳은 비 오면 징검다리가 되려나요? 나무로 만들어 놓은 트리 전망대가 나옵니다.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았네요. 잠시 동화 속으로 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도란도란 산책길은 호합사에서 삼성산 성지, 보덕사를 지나 관악산 관문까지 소나무가 울창한 숲길과 계단을 오르면서 즐길 수 있는 길입니다. 관악산 공원 입구 쪽으로 계속합니다. 둘레길 오실 때 꼭 트레킹화 신고 오세요. 안 그러면 미끄러워서 발이 아프거나 다칠 수 있어요. 공터가 나왔네요. 공터를 가로질러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잣나무와 소나무의 차이 아시나요? 잣나무도 소나무과의 나무이긴 합니다. 둘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제일 쉬운 차이점은 잎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소나무는 잎이 핀셋처럼 2개가 붙어 있고 잣나무는 5개의 잎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를 오엽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보덕사에 왔습니다. 잠시 구경 가볼까요? 생각보다 귀여운 사이즈의 4대 천왕이 맞아주네요. 보덕사는 아기자기한 정원과 불상들이 볼만했는데요.
나무 아래 카페 공간이 정말 힐링 장소 같네요. 칼바위 이정표가 나왔네요. 바위 틈새는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이지만 바위 안쪽은 성인 10명이 들어갈 정도로 넓어 전쟁 때마다 피난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칼바위를 가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올라가 봅니다.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건강히 장수하는 날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며 으쌰으쌰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길이라 신이 납니다. 가끔 미끄러운 흙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위길은 조심하시고요. 배드민턴장이 있네요. 이런 곳에 올라와서 치면 올라오는 동안도 운동이 되고 배드민턴 치면서도 운동이 되겠어요. 당연한 말을 했죠. 초록나무들이 정말 눈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새소리도 마음은 안정시켜주고요. 계단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나 싶네요. 전망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산 정상은 아니지만 뷰를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서울대와 관악산 정상과 능선이 한눈에 보이네요. 관악산은 최고봉인 연주대 기준으로 해발 629.1m의 꽤 높은 산입니다. 관악이란 이름은 산의 모양이 마치 삿갓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 중에 악자가 들어가면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죠? 관악산도 바위가 많고 산세가 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산 허리를 도는 둘레길을 걷느라 그나마 좀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다시 계단길입니다. 관악산 입구 쪽에서 석수역으로 오면 이 계단길이 꽤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관악산 둘레길은 주민단체와 함께 경로를 개발하였다고 하네요. 가파른 등산로 높이를 조정하는 계단이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목, 구간별 목판 지도 등은 2010년 태풍 곰파스로 쓰러진 고사목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엄청 높고 멋진 나무가 있어 멈춰서 바라봤습니다. 장승들이 있네요. 이 장승들은 2011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쓰러진 나무들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관악산의 수호신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곳에 오면 가족이나 지인과 와도 또는 혼자 와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악산 입구 쪽 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에 한 번은 꼭 자연과 함께 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오늘 온 코스입니다. 석수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코스는 서울 둘레길의 12번 코스입니다.
총 7.3km로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저는 좀 더 쉬며 와서 4시간 정도 걸렸네요. 여러분도 오셔서 여유롭게 쉬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림선에 있는 관악산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이 좋은 자연 느끼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저의 여행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트레킹 즐기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